차지한 화와 분노 다루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질문하실 거나 예,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네.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화의 주제가 오니까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저를 지금 이 상대가 이렇게 할 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용기 뭐 이런 게 항상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아주 좀 많이 가족에서 이렇게 네, 부모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주제를 좀 네, 얘기를 네, 하셨어요. 첫 번째는 네,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네, 내가 정말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 네, 네, 상대의 어떤 그 이렇게 네, 반복되는 어떤 힘 네, 앞에 내가 네, 네, 자연스럽게 네, 얘기를 못하고 자꾸 주눅이 드는데 이게 너무 네, 이제 네, 힘들어져서 약간 좀 많이 경계까지 가 있는 상태다. 그 어려움 네, 하나 네, 얘기하셨고 또 네, 하나는 자녀 문제 양육에 네, 있어서 네, 아들의 양육 네, 방법이 이제 부모로 음, 보기에는 굉장히 네, 이제 너무 이렇게 힘이 네, 들어가 있는 양육 네, 방법이다 네, 네, 보니 이렇게 네, 조금 더 좀 자비로운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싶은데 그 문제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화를 네, 내면서 부딪히게 됐던 어떤 케이스 네,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네, 그죠? 네, 네, 이게 많은 가정에서 네, 이렇게 반복이 되고 경험이 네, 되고 아, 조금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그 조금 이제 첫 번째 주제에 좀 더 포커스를 네, 네,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 네, 주제에 대한 거를 잠깐만 그냥 이렇게 네, 알려드리면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조부모들이 보기에는 부모였을 때보다 훨씬 너그러워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삶의 네, 연륜과 지혜가 네, 풍부해지고 네, 그다음에 인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젊었을 때의 발달 시기상 인간이 이렇게 네, 발달하는 발달 음, 시기상 그 20, 30대나 40대는 굉장히 성장과 성취 그다음에 네, 어떤 인정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인생 전반에 대한 걸 바라보기보다는 보다 성공적인, 보다 네,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네, 한계를 지닌 발달 네, 시기예요. 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상당히 고차원적인 예술적인 활동이에요. 그죠? 네, 내 뜻대로 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런데도 스트레스는 엄청 많고 또 예전보다 지금 사회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내 아이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내 아이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지금 경쟁 사회다 보니까 옆부모와 비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그 비교를 어떻게 되면 매스컴이나 기타 모임 모든 곳에서 비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 해주는 부모라는 그 압박이나 그 강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젊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가 찰대로 차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도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여기 그 지금 현대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봐도 저도 부모님께 아이를 맡겼는데 초기에는 제 양육반 저 원래 전공이 유아교육이었고 또 심리학도 했고 이렇게 막 과정이 다 있다 보니까 저도 똑똑이잖아요. 그런데 제 양육 방법이 부모님 하는 것보다 옳다고 생각되지만 주 양육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인정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양육 방식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가치관의 갈등이 덜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사회에 나와 있을 때 너무 압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이한테도 굉장히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애착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양육을 해주시는 조부모와 또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지금 집집마다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 먼저 좀 이 아이들 부모 됨이 서툰 부모 되려고 무척 애쓰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요구를 받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무척 힘든 이 젊은 자녀들에 대한 그 좀 연민을 좀 가져주는 것이 일단은 먼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부모님들이 너무 힘든 게 손자, 손녀도 봐야 되지만 아들네, 딸내들도 다 봐야 돼. 이게 무슨 운명이야 싶은데,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 돌보는 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또 이 중간에 끼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경쟁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내 자식에 대한 마음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또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너그러우신 분이 세상에 조금 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뛰어가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 지치고 주변에선 끊임없이 더 해라 더 해라 요구하고 있는 이 젊은 부모들을 조금 이해해주는 마음이 이 조금 화해 부딪힘을 조금 덜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먼저는 그래 너희도 힘들지. 옆에 애들 뭐 두 돌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학원 보내는 게 몇 개씩 있고 그걸 안 보내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거 안에서 힘들어하는 너희를 조금 이해한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주시면 아마 자녀들도 팍 투정을 해도 돌아올 것은 부모님이에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근데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하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공격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여기 이 자녀들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요즘 부모들이 너무 사회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예, 아이고 12시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급하신 분은 편하게 나가셔도 되고 저희가 보통 마지막 세션은 30분 더 하는데 공지를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의 부탁은 그냥 자매님께서 남편과 함께 조금 이 젊은 세대들이 겪는 지금 부모됨의 어려움을 조금 이해해 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서로 나눠 보시면은 조금 그게 그들이 부모를 무시한다기보다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예, 구석에 몰린 지가 마지막 공격엔 이를 드러내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거다. 나를 내 양육 방법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좀 다른 관점으로 그들의 행동을 해석해 주면 좀 너그럽게 좀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요즘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자매님의 마음에서는 연습을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족 안에서 작고 잔잔한 무시되는 것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낼 것까지는 없지 하면서 그냥 놔뒀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아주 작은 눈송이들이 거대한 눈 더미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뭐라고 꼭 집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우라통이 터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무력감이 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요런 화가 가족 안에서 잔잔하게 쌓인 화들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파워, 힘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게 큰 목소리든 자세든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이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대처하고 그냥 흘려 넘기시고 괜찮아 하고 받아주시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이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 눈이 쌓이듯 잔잔한 것들을 그냥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죠. 예. 예, 요런 화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요. 제 딸도
친구 관계에서 엄마 너무 별것도 아닌 건데 음, 화를 내는 내 자신이 조금 그래 그랬는데 제가 그 설명을 해줬거든요.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도 쌓아놓으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게 음, 돼서 중간중간에 털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것을 지금 폭발 직전. 예예예. 여든 되실 만큼 얼마나 많이 쌓아두셨겠어요. 네. 쓰레기통이 엄청 크신 것 같아, 그죠? 그래도 잘 참아오셨는데 이제는 음, 신호가 온 거죠. 이제 좀 관리해야 음, 되겠다. 네, 더 이상 네, 하면 나 자신을 해치겠다. 이제 그 좋은 네, 신호를 받아들였었으니까 이제 행동하시면 되는데 네, 대상이 너무 막강 파워잖아요. 지금 몇십 년 네, 동안 같이 네, 이제 맞아요. 서로가 이제 파트너십이 됐어. 나는 소리 네, 지르면 나는 너는 이렇게 좀 참아줘가 네, 이게 이제 협력 관계가 너무 잘 돼 있는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직접 연습하시는 거는 나중에 네, 내 안에서 조금 더 내공이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하시는 게 음, 좋고 음, 편지나 그다음 녹음이나 네, 핸드폰이나 음, 인형이나 네, 아니면 영상을 나한테 그 뭐죠? 그 핸드폰을 이렇게 영상 녹화하는 거 있죠. 네, 그런 네, 네,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혼자 먼저 음, 연습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네, 생각하시는 거 말고요. 네, 연습을 하시되 내가 내 거를 다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그다음 편지를 써서 그 내 생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를 풀어내 보시는 거예요. 네, 자, 요 연습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네, 아까 배경 요인을 다듬는 거 있죠. 네, 배경 요인 다듬는 게 뭐냐면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체력을 음, 단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 분 중에서 나한테 참 좋은 소리 많이 해주는 친구한테 요즘 내가 좀 힘들어. 나 좀 인정해주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주변에 있다면 그런 인정, 사랑의 경험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 음, 뭐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나한테 기름 넣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많이 해야지 화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음, 화는 굉장히 큰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강한 감정 에너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음, 많이 탱크를 채워 놓으시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를 관리하려고 직접적으로 싸우시기보다 체력을 먼저 키우시는 게 좋아요. 음, 그 관계 안에서 용기는 나를 위한 거고 배려는 상대를 위한 거잖아요. 음,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식도 충분히 취하시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뭔지를 찾으셔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늘리세요. 늘려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적인 거 휴식 취하는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맛있는 거 먹는 이런 거 다 좋고 영양 충분히 취하는 거 그다음에 자존감을 위해서는 나를 기쁘고 인정을 받는 거 사랑받는 경험을 충분히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또 영성적인 초월적인 가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 뉴스도 많이 보시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나 이런 것도 보시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키우시고 그거 동시에 하셔야지 나중에 진짜 제대로 예, 그 사람과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음, 화로. 근데 요거 네, 없으면 배경에 대한 이 텃밭이 없으면 싸우려고 해도 한 발짝 가다가 휙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튼튼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아, 질문. 아니, 저는 부모님이 엄마가 아직 70이 안 됐고, 저는 이제 40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노산인 거죠. 그리고 좀, 제 나이 또래보다는 한참 늦게 시작을 했는데,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까 앞에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80대가 다 되셨는데, 나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게, 그럼 앞으로 40년을 더 고민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살짝 들으면서 인간 사는 게 다 비슷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제가 가진 궁금증이나 질문해야 하는 것들이 앞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많이 해결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어저께 좀 화가 났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근본적인 뭐 가족 간의 화나 분노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화가 올랐을 때 제가 대처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풀어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무슨 차 AS 수리를 하는데 그쪽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계속 어긋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수업 듣다가 보니까 상승 차단하기 할 때 저는 긍정적으로 가정하는 습관을 저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그래 또 다른 면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있을 거야, 뭔가 있겠지 하고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아, 거봐. 그런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 긍정적으로 가정하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이제 그게 내 탓으로 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원인을 제공했지. 그러니까 저에 대한 비난으로 좀 오게 되는 게 그게 조금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맞나? 그런 것도 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좀 약간 물음표? 그 내 탓으로 돌려지는 게 우선은 화를 면하고 피하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뭐 장거리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요.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자기 탓으로 돌리면은 주변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그쵸? 예. 우리가 보통은 주변에다가 총을 쏘지, 그래서 주변에다 탓을 하고 주변에서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조금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나 좀 비난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 때 보통 주변을 공격함으로 해서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자체를 해서는 뭔가 도덕적으로 내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죠. 이제 공격은 해야 되는데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 탓을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이제 습관으로 이제 굳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딱 생기면은 그냥 나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질 때는 아마 그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또 나를 지키는 데 그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내가 좀 더 어른이 되고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눈도 생기고 또 꼭 그 하나의 방법만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방법만 이렇게 쓰는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를, 왜냐면 습관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가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시도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요, 덮어쓰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 습관이 나오면은 덮어쓰기 해야지 하고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반대되는 생각은 내 탓이 아니니까 네 탓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너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닌 거다. 우리가 화를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냥 상황과 내가 만난 거예요. 다른 상황을 만났으면은 화가 안 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다른 상황이 외부 상황과 만났어도 화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런 상황과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 탁 만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죠? 손뼉 한번 쳐보세요. 이 두 개가 만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안 만나면은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냥 이런 만남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비난하는 생각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 예.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벌써 들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잠시 이 생각은 그냥 전에 해오던 습관 중에 하나일 뿐 진짜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이 상황에 내가 만난 거야. 날아오는 돌에 내가 머리를 맞았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듯이, 예, 그냥 그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났을 뿐이지 잘못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야 하는 거를 자기한테 자꾸 말해주는 거,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 요게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는 거죠. 그죠? 습관은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까 소장님이 잠시 얘기했는데, 생각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불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습관적이거든요. 자동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개미 잡으면 돼요. 음. 근데 여기 개미를 잡으실 때 이제 셀프 토킹 스스로 혼잣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나한테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네가 잘못했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보통 쉽게 하는 것이 흑백 논리죠. 원래 좀 꼼꼼하고 일 잘하고 뭐 완벽한 분들의 사고방식 이분법적 사고가 많아요. 제가 좀 그런데 너가 아님 잘못 안 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 안 했으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이분법적 사고죠. 둘 다 잘못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가 없어. 흑 아니면 백인 거죠. 이것이 이런 언어 패턴이 그 사람이 잘못 없다 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한 그 유연함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이런 언어 습관 중에서 이게 스탑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에 대한 스탑.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했을 때 아니야라고 하는 건 또 반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혼잣말로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나한테 질문해 보는 거.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얘기해 주는 거. 뭘 잘못했지? 그럼 뭘 잘못했는데? 대답할 거 없으면 그것도 아니네. 라고 요렇게 다루는 셀프 토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셀프 토킹 하면서도 나한테 그거 아니니까 그지 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확고하게 더 강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에 내가 또 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너도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나도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제 혼잣말은 그 질문하기 또는 나한테 그 자유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딱히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예.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의 이유를 찾아주는 질문들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습관을 바꿀 때 너무 강하게 다른 걸로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그 앞에 얘기하신 자매님 같은 경우에 남편하고 이렇게 할 때 첫 번째는 남편이 할 때 그냥 가만히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쳐다봐 주는 거. 이러면 남편이 이 예전이랑 다르네 뭔가 알면서 파트너가 뭔가 다름을 느끼면서 이 균형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이런 것처럼 나하고 춤을 출 때도 내 오래된 패턴으로 하기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다른 패턴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이러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잣말을 좀 찾아놓고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예.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예.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그리고 질문이 나중에 딱 문 닫고 나니까 생각나시면은요, 거기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우리 톡에 남겨주시면은 또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그때 좀 다루고 이렇게 되면은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곧 설이죠. 설이 반갑지도 않죠. 그런가? 괜히 이번 설은 크게 그게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안에 우리가 보면은 같이 살면서 보면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내 안에서 의식하지 못해주는 게 참 많다 보면은 또 만날 때 그런 서운함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안 해야 될 말도 막 하게 되고 이러고 또 나중에 후회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점점 세월을 살아가면서 좀 영성적인 그런 어떤 관점들은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한 걸음 약간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해요. 각자마다 살아온 삶에서 무거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텐데 저 사람인들 없겠나 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더 힘이 되는 말,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럴까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들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으면은 그 말이 가면은 또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니까 내가 먼저 그런 처음 시발점만 되면은 명절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만나도 전화든 뭐든 그렇게 만나도 훨씬 좋고요. 혹시 가족들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줌으로 만나보세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있다 그랬는데 우리 가족 요렇게 시간 내가지고 한 30분이라도 1시간 얼굴 보면서 만나보자. 이게 그 전문가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 때 행복을 조금씩 갖고 가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를 해요.
서로 아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끼리 가족끼리도 서로 추후물을 가지고 만나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서로 만나보고 하는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즐거운 그런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3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과 네, 함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3월에 다시 방간으로 뵙겠습니다. 네, 톡으로 필요한 사항들 공지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